네, 이번 시간에는 유체역학에서 배운 유체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과 그 중에서 질량 보존 관계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이 유체의 흐름, 이 고체와 달리 유체는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방이 있고 여기에서 어떤 유체가 흘러간다면 이 방 전체를 가득 메우는 형태로 흐름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기의 흐름을 어떤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그 시스템 중에서 어떤 영역을 특정해서 그걸 우리는 보통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는데, 그 컨트롤 볼륨이라는 걸 설정해서 그 공간을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 쉽게 말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양이 어떤 물질이나 영역이 어떤 공간상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물질의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표현을 썼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지배방정식과 연관되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 질량이나 속도나 또는 에너지가 변화하는 그 전반적인 그 종합 전체를 시스템이라고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클로즈드 시스템은 질량이 고정되어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이 왼쪽 하단에 이 어떤 실린더 안에 질량이 놓여져 있고 가스가 차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우리가 열을 가한다면 부피가 늘어나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위쪽에 이렇게 바운더리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내부의 질량에 관한, 가스에 관한 어떤 시스템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떤 오픈 시스템은 유동이 어딘가에서 흘러와서 어딘가로 흘러가게 될 때, 예를 들어 이 하단 그림에서처럼 어떤 노즐을 생각을 한다면 실제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고 앞쪽에 왼쪽에서부터 유동이 와서 오른쪽으로 흘러나갈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경계를 통해서 유동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런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또 실린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왼쪽 하단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을 때 만약 유동이 밖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유동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이 실린더 안에 또 빨간색으로 점선 테두리를 친 이 영역 내로 유동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안쪽의 질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걸 다룰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저 빨간색 테두리로 이렇게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을 제어 최적, 컨트롤 볼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 질량이 보존되는지, 그 다음에 운동량 관계가 성립하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 영역 내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매스, 모멘텀, 에너지 또는 각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양들이 이 컨트롤 볼륨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 볼륨 내에 어떤 저런 양들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현재 우리의 관심사인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예를 들면 질량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경계면을 통해서 밖에서 유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유동이 나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도식이 오른쪽 도식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에 이제 내부에 어떤 양이 있을 때 이 경계면, 이걸 이제 컨트롤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동이 들어오고 나감을 따질 때 그 면의 방향은
바깥을 향하는 방향을 n 벡터, 즉 면에 수직하게 바깥을 향하는 방향을 n 벡터라고 부르고 이게 면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럼 뭐 모든 지점의 면의 방향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동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기본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질량의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 시스템 전체에 질량 보존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그 관련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dt분의 d 질량, 이 전체 시스템의 질량은 변화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컨트롤 볼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컨트롤 볼륨의 질량의 점은 빠져야 되겠죠. 미분이 있으니까요. 이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의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내가 알고 싶은 건데 요 양은 이 컨트롤 볼륨 안으로 들어오는 양과 이 변화량은 질량이 안으로 들어오면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은 증가할 거고 질량이 나가면 감소하겠죠. 근데 지금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 들어오는 양의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양과 단위 시간당 나가는 양의 이 차이만큼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이 변화하겠죠. 이건 좀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이 시스템의 질량의 변화는 0이어야 된다.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근데 컨트롤 볼륨에서 질량은 바뀔 수가 있겠죠. 컨트롤 볼륨의 질량은 바뀔 수가 있고 이 놈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더하기 m out 단위 시간당 나간 양 빼기 들어온 양 얘와 균형을 이루면 이것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식은 요만큼이고 두 번째 식은 요만큼일 겁니다. 질량과 마찬가지로 운동량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에너지도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 내의 어떤 변화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물리량의 총합은 이 보존 관계식을 성립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요 하나로 모든 양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쓴 식을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양의 전달 관계를 이렇게 아주 단순한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양, 자 여기에서 로 b에서 이 b, 스몰 b라는 것은 그 인텐시브 프로퍼티로 질량당, 단위 질량당 어떤 양입니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어떤 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B라는 양이 어떤 밀도를 갖고 있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M 어떤 시스템의 총 질량을 총 질량이 로 B로 표현 될 수 있고 이 총 질량을 부피 나누기 부피 즉 저 컨트롤 볼륨 유체는 딱 영역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어떤 양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질량을 생각할 때는 이 B가 1에 해당되겠죠. 그죠? 밀도가 되고. 어쨌든 로비라는 양의 이 변화량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얘는 이 시스템 전체에 저 양의 변화는 컨트롤 볼륨에서의 어떤 시간 변화량과 어떤 양의
컨벡션 항의 합과 똑같다. 이건 우리가 그냥 물리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도 이와 같이 되죠. 토탈 미분이 있을 때 얘는 시간에 대한 편미분과 속도 벡터의 곱 앞에서 했듯이 가속도는 라운드 t, 라운드 v 더하기 속도 벡터, 그레디언트, 속도 벡터. 이거 지금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형태입니다. 저 속도 벡터가 UVW의 스칼라량이 들어가는 자리고 저기에 로비를 넣으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적분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시스템 내에 B라는 양의 물리량의 시간 변화율은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볼륨 전체에 대해서 이 양의 시간 변화율을 다 적분한 것이고, 그러니까 로비라는 것은 캐피탈 B 시스템 양을 이제 단위 부피당으로 표현한 값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어떤 양이 들어오고 나간 양만큼을 나타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어떤 시스템 내에 어떤 시간 변화율과 나가는 단위 시간당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나가는 양과 들어온 양의 차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유체역학이나 공기역학의 어떤 변화 관계를 표현하는 이 방식을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 이 미분형의 표현식과 적분형의 표현식은 사실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미분형은 유체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만족해야 되는 식이죠. 그럼 이 모든 요소를 컨트롤 볼륨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컨트롤 볼륨 전체에 대해서 부피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아래 식처럼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식에서 보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dt분의 d rho b라는 양을 볼륨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하는 건데, 저 양이 밖으로 이렇게 빼서 보면 컨트롤 볼륨 전체에 대해서 rho b라는 양을 전체적으로 적분하는 것이고, b라는 양이 캐피탈 B라는 어떤 양의 단위 부피당 양이므로 이걸 적분하게 되면 그냥 전체 시스템의 총량이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DB 시스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되고 이 향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양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양이 적분 전체적으로 컨트롤 볼륨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는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컨트롤 서피스의 형태로 식을 바꿔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양의 다이버전스가 있을 때 컨트롤 볼륨 전체에 대해서 이 다이버전스를 총 적분한 것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이 벡터량의 유출입량, 즉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 양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 관계식이니까 수학적으로 정합한 어떤 관계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볼륨에 관한 위에 두 번째 식을 컨트롤 서피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B 자리에 캐피탈 B가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운동량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곳에 단위 부피당 양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면 우리가 컨트롤 볼륨에 대한 유체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어떤 시스템에 B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놈의 시간 변화율은 B라는 시스템의 시간 변화율은 두 개의 값과 동일한 것인데 이 1번 텀과 2번 텀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1번 텀은 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 B라는 양의 시간 변화율, 시간에 대한 순수한 변화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텀은 우리가 넷 플럭스라고 씁니다. 이게 뭐냐면 면적을 통해서 어떤 면을 통해서 유출입되는 양을 우리가 유속이라고 부릅니다. 순유속, 네트니까요. 순유속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장 표현할 때 자속을 쓰는 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물질이 유체가 흘러다니니까 어떤 유체든 질량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양을 통해서 이 컨트롤 이 시스템 이 컨트롤 볼륨 안으로 얼만큼의 양이 순수하게 들어오고 나갔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두 개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컨트롤 볼륨이 움직이거나 그 형상을 바꾼다. 그랬을 때 달라지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속도 벡터 대신 즉 상대 속도를 이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10m/s로 왼쪽에서 불고 있는데 어떤 흡입구가 왼쪽 방향으로 이래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20m/s의 속도로 이 면을 통해 유동이 들어오게 되겠죠. 반대로 바람이 10m로 부는데 이 흡입구, 공기를 흡입하는 이 컨트롤 서피스가 10m/s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실제로 순수하게 그 컨트롤 볼륨 내로 들어가는 유량은 0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서피스를 다루는 부분에서 상대 속도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변형된 형태죠. 그리고 특별하게 만약에 우리가 스테디 유동, 즉 유동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이 일정한 속도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특정 위치에서 속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스테디, 즉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의 총 양의 변화량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양과 그냥 동일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경우로서 이 적분을 직접 하기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평균값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관이 이렇게 유동이 있으면 이 관의 속도 분포는 각 위치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벽에 붙은 곳에서는 속도가 0일 거고 중앙에서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 이것의 평균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V average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관계식에서 밀도도 에버리지, 그 다음에 B라는 양도 에버리지, 속도도 에버리지, 면적도 에버리지를 생각해서 만약에 뭐 어떤 유동이 들어오는 곳이 한 군데, 뭐 두 군데, 나가는 곳 뭐 한 군데, 나가는 곳 두 군데, 뭐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네 개 각 지점에서 어떤 평균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합으로, 즉 구멍이 만약에 유출입구가 4개라고 하면 저 4개에 대해서 평균값을 이용해서 그냥 곱하기 연산으로 이 양을 표현해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고,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을 이렇게 썸의 형태로 우리가 식을 표현해 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질량 보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운동량,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량 보존에 관한 관계식, 우리가 너무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시스템의 총 질량에 변화는 없다. 그래서 질량 자체의 값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그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에서 질량 보존이라는 것은 컨트롤 볼륨 내의 어떤 질량 변화량은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온 양의 총합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컨트롤 볼륨이라는 것은 욕조 안에 물의 총량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전을 틀어서 이 컨트롤 볼륨으로 질량이 50kg이 들어왔다. 그리고 배수구를 통해서 30kg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 안에 남는 건 당연하게도 20kg이겠죠. 이걸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m.E인이 50kg per second다. 이 얘기는 1초에 50kg의 물이 지금 욕조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점을 이렇게 찍으면 요거는 이제 30kg per second. 위에 점이 붙은 거는 이제 단위 시간당의 의미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질량, 이 욕조 안에 총 질량의 단위 시간당 변화량, 이 양이 이제 요거죠, 그지? M 점을 빼고 요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20kg per secon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M 욕조 안의 질량 변화량하고 M 닷트 아웃 빼기 M 닷트 E는 0과 같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20이 되고 나가는 양 30이 되고 들어온 양 50 해서 이 합은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그냥 실제로 생각해 보면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좀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식을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질량 보존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욕조 내의 물의 변화량은 이 수정과 배수구의 질량 유량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질량 유량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리고 볼륨 플로 레이트는 무엇이냐? 볼륨 플로 레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최적량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질량이라는 것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면에 어떤 속도 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도 분포가. 그러면 이 면을 통해 가지고, 이 면을 통해서 얼만큼의 질량이 들어왔느냐? 이게 매스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보통 m.라고 쓰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당연하게도 킬로그램 per second가 되겠죠. 그럼 얼만큼의 부피가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이 부피량을 따져주면 되겠죠. 그걸 우리 그냥 구분을 위해서 Q라고 쓰고, 얘는 세제곱미터 per second가 될 겁니다. 만약에 밀도가 일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m.는 밀도 곱하기 Q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볼륨 플로우 레이트과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구할 수 있으면 질량 유량도 그냥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적분형으로,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적분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컨트롤 볼륨 내에 컨트롤 서피스 S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면이 이렇게 있고,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 우리가 보통 노멀 벡터 n으로 표현을 합니다. 면의 수직한 방향. 근데 유체가 이 면에 꼭 수직하게 흐를 이유는 없죠. 그죠? 우리가 임의의 영역을 이렇게 잡는 거기 때문에 그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을 V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럼 이때 이 면에 평행하게 어떤 속도를 가지고 유체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한 시간, t 시간 동안 이 면을 지나가는 유체의 총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속도 곱하기 면의 면적과 같겠죠. 왜 그러냐면 이 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유체가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그죠?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고, 즉 유체가 여기 있던 놈이 이 어떠한 면을 생각할 때 시간이 0일 때는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t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여기 있던 유체가 여기까지 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면을 통과한 유체의 총량은 요만큼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속도 곱하기 시간을 곱하면 요 길이가 나오는 것이고, 요 면의 면적이 곱해지면 요 총 부피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 t1 시간 동안 이 면을 통과한 유체의 총 부피는 vt1 곱하기 면의 면적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죠? 자, 그것이 이제 요 하단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부피. 어떤 시간 t, dt라는 시간 동안 유체가 흘러갔을 때 그 면을 통해서 흘러간 유체가 이동한 거리는 vdt가 될 테고, 거기에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곱해줘야 될 면적은 이 면의 그냥 수직한 방향의 면적이 아니고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으로의 면적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야 만약에 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유체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럼 실제로 이 유체가 통과하는 면의 면적은 요만큼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는 수직 방향으로의 면적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A 코사인 세타, 요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면적의 코사인 성분만큼의 면적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면의 방향은 노멀 벡터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속도 벡터는 이 방향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면의 속도 벡터 방향으로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면적의 노멀 방향의 속도 벡터 성분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또는 이거는 속도 벡터를 노멀한 방향으로 의 성분만을 구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속도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내적해주게 되면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면적의 크기와 시간이 곱해진 게 총 부피의 변화량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볼륨 플로 레이트는 부피의 단위 시간당 부피의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dt분의 v를 해주게 되면 남는 것은 v와 노멀 벡터의 내적 곱하기 면적의 크기를
전체 내가 생각하는 면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얻게 될 겁니다. 이건 또 다르게 요 성분을 어떤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면의 수직한 방향 속도 성분, 실제 유체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속도 벡터는 여기를 향하겠죠. 그러면 면의 수직한 방향 속도 성분을 Vn이라고 하면 이 Vn은 속도 벡터와 노멀 벡터를 내적한 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내가 면의 수직한 속도 성분을 Vn이라고 하고 이 값을 알면 그냥 얘를 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그걸로 족하겠죠. 마찬가지로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질량 유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부피의 변화량, 미소 요소 dA에 대해서 부피가 얼만큼 흐름이 발생했느냐에다가 밀도를 딱 곱해주기만 하면 질량 유량이 될 거고, 그래서 요거는 킬로그램 퍼 세컨드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질량 유량을 이렇게 로 V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당연히 수직 방향 속도는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밀도 곱하기 속도 벡터하고, 면적도 노멀 벡터와 면적 요소를 합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 dA, 요거 그럴 경우에는 면의 방향이 노멀 벡터인데, 노멀한 n 벡터인데 그걸 같이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면의 요소를 벡터로 표현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다 같은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량 유량, 그 다음에 최적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여기서부터 평균값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이 평균값은 질량 유량이 똑같도록 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이 어떤 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표면의 속도는 0이고 중간에서 가장 빠른 속도 값을 까지는 속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평균값의 의미는 이런 거죠. 어쨌든 질량 유량 또는 최적 유량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최적 유량이 평균 속도 곱하기 면의 면적으로 이 면의 면적, 즉 요 단면의 면적을 AC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값으로 대표값으로 찾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적 유량이라는 것은 이 면적 전체에 대해서 면의 수직한 방향 속도 성분에다가 면적 요소를 다 적분한 양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 속도는 면적분의 요 양이 뭡니까? 면적분의 이 양이 최적 유량이죠. 볼륨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면적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야 그 값이 대표값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질량 유량이라는 것은 그 양에다가 밀도와 속도, 면적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이 경우는 이제 밀도가 일정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일정하지 않으면 질량 유량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또 다르게 써보면 아래처럼 볼륨 플로우 레이트라는 것은 면의 수직한 속도 성분과 면적을 다 적분하는 양이고, 평균 속도와 전체 면적을 곱한 양과 동일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면을 통해서 흘러가거나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질량 유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앞에 질량 보존 관계식을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떤 컨트롤 볼륨 내에 질량의 변화량은 이와 같이 볼륨 내의 총질량, 이게 총질량이 되겠죠. 그죠? 총질량의 시간 변화율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네트 매스 플로우 레이트, 이건 들어오고 나간 양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쓰면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총 질량 유량은 어떤 특정 면에 대한 미소 변화량을 총 적분하면 되는 것이고, 이 미소 변화량은 로 VA, 밀도 곱하기 수직 방향 속도, 면의 크기,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요 VNDA라는 놈은 VN이라는 것은 면의 방향과 속도 벡터를 내적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로 묶어서 써보면 여기에 있듯이 어떤 시스템의 총 질량의 변화량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컨트롤 볼륨에서 예를 들어 어떤 변화량이 생겼다고 하면 그만큼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한 질량 유량의 합과 같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평균 값으로 앞에서 했듯이 어떤 컨트롤 서피스의 로 VN DA를 우리가 이 식을 평균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밀도 곱하기 속도 에버리지 값, 면적,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 개의 그 유출입구가 있다. 그러면 나가는 질량 유량의 총합, 들어온 질량 유량의 총합으로 식을 대체해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의미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의미하는 건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 표현을 이렇게 달리 했을 뿐입니다. 물리적 의미는 다 똑같은 거죠. 그럼 이 질량 유량을 계산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관 유동입니다. 이거는 단면이 원형인 어떤 관입니다. 길쭉한 관이고, 우리가 밀도가 현재 일정하다고 했을 때 속도 분포를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아래와 같은 함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평균 속도를 계산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m 값은 측류 유동일 때는 0.5 정도고 난류 유동이면 7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평균 속도를 우리가 구해보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V average 평균 속도 곱하기 이 단면의 면적, 단면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파이 캐피탈 R의 제곱이 되겠죠. 속도 곱하기 이건 최적 용량이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죠. 그죠? 이놈이 이 최적 유량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을 속도 분포가 R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적분형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이 면에 대해서 미소한 최적 유량을 바꿔줘야 다 적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미소한 최적 유량이라는 것은 면적에 대해서 속도, 자, 당연히 이거는 이제 면이 이렇게 여기에 어떤 단면이 있고 이 단면의 수직한 속도니까 이 속도 자체가 수직 방향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속도 곱하기 면의 면적이죠. 그죠? 면의 면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뒤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떤 관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R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이니까 이거 적분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요렇게 띠를 요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양은 속도는 R에 관한 식이 되고 이 면적 요소는 여기에 있는 요 면의 면적 요소는 DA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2파이 R 곱하기 이 두께 DR로 표현되겠죠. 원주 길이 곱하기 DR로 이 면적 요소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거 곱하기 2파이 R DR이 되고 요 놈은 이제 이 면에 대해서
R로 이제 표현이 됐고 이 적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면 될까요? 0부터 캐피탈 R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 양쪽에 있는 거 다 없애고 나면 V average 속도는 R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0부터 R까지 여기서 파이 없어졌고 그죠? 2를 밖으로 빼내면 여기 2가 들어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U라는 놈은 캐피탈 U0에 1 마이너스 R분의 R에 M승이 되고 여기서 남아있는 스몰 r이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이놈의 R, dr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적분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죠. 그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요 M 값에 따라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세한 계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는 탱크 안에 갇힌 공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공기에 관한 얘기보다도 여기서 물의 높이의 변화에 관한 관계식을 찾아봐라 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의 높이의 변화는 우리가 식으로 쓰자면 dt분의 dh 꼭 d는 안 붙더라도 그냥 우리가 요 양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 양이 얼마냐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현재 우리가 설정하는 컨트롤 볼륨은 공기는 일단 공기가 현재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요 물의 양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1번 면을 통해서 어떤 질량, 유량이 들어오게 될 거고 2번 면을 통해서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들어온 양만큼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죠? 물은 밀도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만큼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 요 점선으로 친 컨트롤 볼륨을 기준으로 들어오고 나간 양의 총 dt분의 이 시스템은 질량의 시스템은 이 전체 0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컨트롤 볼륨 내에 질량 변화율 더하기 지금 식을 m 닷트 아웃 마이너스 m 닷트 인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근데 현재 1번 면과 2번 면은 다 그냥 들어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거 없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식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m 컨트롤 볼륨 빼기 m 닷트 인인데 요거는 m 닷트 1 빼기 m 닷트 2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컨트롤 볼륨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물의 밀도, 그죠? 곱하기 밀도 곱하기 부피죠. 그러면 탱크의 요 바닥 면적을 A 탱크라고 했으니까 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그죠? AT 곱하기 높이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밀도도 일정하고 탱크의 면적도 일정하니까 변화하는 것은 높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rho w at의 dt분의 dh가 되겠죠. 왜냐하면 a는 h 높이는 그냥 시간만의 함수니까요. 이것이 m1 다트 더하기 m2 다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의 변화율은 rho w at분의 m1 다트 더하기 m2 다트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사실은 이거 별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복잡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제 이 컨트롤 볼륨에서 질량 보존 관계식을 이 문제에 적용해서 이 높이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함수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질량 보존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하면 현재 미분형으로 표현할 경우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질량 보존 관계식은 이런 관계식입니다. 이 속도 벡터 요게 이제 요만큼이 dm에 해당되겠죠. 그죠? 미소한 질량 유량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양의 다이버전스와 하고 면을 통해서 유출입되는 양의 관계식, 이게 다이버전스 티어렘이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이 면에 관한 적분을 전체 최적에 관한 적분으로 이렇게 식을 바꿔내면 이 식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지? 부피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거고. 그러면 두 개의 컨트롤 볼륨은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전체 볼륨 안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볼륨 내에서 이 양을 다 적분해서 이 양이 0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이 양이 0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있을 때 모든 점, 요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 양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유체의 모든 공간상에서 이 유체가 질량 보존이 성립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래 요 박스 친 이 관계식을 충족해야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모든 곳에서 저게 성립돼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쉽게 말해서 이 미소 최적이 매우 작을 때도 이 식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이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식이고, 이게 유체가 질량이 보존되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체가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말로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연속 방정식을 충족한다. 이건 이 유체의 질량 보존이 성립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밀도의 시간 변화율하고 로우 V, 유체의 운동량의 다이버전스의 합은 0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유동에서 스테디 유동이라고 하면 이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유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이놈이 0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압축성 유동에서 스테디 방정식은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연속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질량이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해봤듯이 이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0이면 이 유동은 비압축성 유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속 방정식에서부터 밀도의 변화가 없고, 우리가 흔히 인컴프레서블이라고 하면 압축성이 없기 때문에 밀도가 상수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이 미분량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속도의 다이버전스가 0이 되면 당연히 인컴프레서블 유동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위에 주어진 로 V 이 양을 이제 풀어 써보면 칼테지안 좌표계에서는 X방향 미분, 두 번째 속도 성분의 Y방향 미분, Z방향 성분, 요 세 개의 합이 0이라는 얘기가 되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R에 대한 변화량, 세타에 대한 거, 제타에 대한 거, 요 세 개의 합이 0으로 표현된다. 이런 것들이 종종 앞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질량 보존 관계식은 적분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미분형으로도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하게 결과 위주로 정리해서 익숙해지면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